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3차원의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큐브, 360도 회전시켜가면서 각각의 면의 색깔을 맞추며 놀던 큐브 기억하시나요? 그런데요, 이제 한 칸만 맞추면 되는데 꼭 나머지 한 개는 반대편에 가 있고 또 그 하나를 맞추려다 보면 미리 맞춰놓았던 색들이 다른 면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뭔가 규칙이 있어야만 맞출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올 한 해 큐브의 칸처럼 흩어져 있던 색깔들 최대한 잘 맞춰서 정리하고 계시나요? 다가오는 2020년에는 또 어떤 색깔로 한 해를 꾸미게 될지 기대를 가져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대상포진이 정말 통증이 심한 병, 이걸로 정말 유명한데 이게 약간 피부에 뭔가가 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경 질환이라면서요? 네. 대상포진이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네. 소화기에 수두를 발병시킨 후에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장기간 잠복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네.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통은 이제 수일 사이에 피부의 발진과 특징적인 띠 모양의 물집 증상이 나타나고 네. 또 해당 부위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HIV라고 해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 또는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이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통계에 따르면은 20대에서 30대 환자가 약 12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한 19%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상포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의 병, 이건 좀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상포진은 그럼 왜 발병하게 되나요? 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하는데요. 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어린이가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인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소화기에 어떤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은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을 따라서 이동이나 신경절에 이렇게 잠복해 있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사람이 자극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적인 증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신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게 되면은 네. 이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서 그곳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는 그런 증상이 바로 대상포진인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어릴 때 수두를 앓지 않았던 사람은 대상포진에 안 걸리나요? 어, 이미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수두 예방 접종을 맞았던 사람들은 대상포진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같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가능한데 바로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두의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이 터져서 진물에 흐르게 되면은 이 진물에 의한 접촉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 대상포진은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유의해 두셔야 되고요. 마침 뭐 전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드물게는 이제 대상포진 자체가 이제 공기 감염으로도 우리가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대상포진 환자가 있으면 자기가 수두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인지,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두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친구는 수두를 앓게 네. 되겠죠. 예. 만약에 한 집에 할머니가 예전에 이제 수두를 앓았던 경험이 있는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상포진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마침 3대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할머니가 대상포진이 앓았을 경우에 아이가 수두에 걸릴 확률이 있죠. 네, 공기감염이나 네. 이런 형태로. 네. 어쨌든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대상포진 앓고 있다 하면 전염을 좀 염두하고 좀 걱정해서 네, 그렇죠. 좀 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대상포진이 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던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으로는 몸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쪽 팔, 다리, 배나 옆구리가 저리거나 아픈 근육통 위주의 증상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포병변이 없이 가렵고 아프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통이나 다른 내장 장기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굴에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경우에 두통으로 오인하기가 쉽고요. 또 옆구리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로 결석이나 담석 같은 경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팔, 다리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몸살, 근육통, 디스크 같은 걸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드러난 이후에 수일이 지나면은 피부에 수포가 드러나고 또 한 곳이나 여러 곳에서 띠 모양의 어떤 수포들로 배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었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수포 내 액체는 초기에는 투명했다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가 지나면은 고름이 차면서 딱딱해지게 되다가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지가 생기게 되는 기간은 보통 2주고 딱지가 생성된 이후에는 그 증상들이 점차 호전되게 됩니다. 이게 근육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대상포진은 그러면 이게 근육통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다라고 진단을 어떻게 받나요? 네,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몸의 한쪽으로만 우선 아, 발진이 발생하는 경우, 네. 또 발진이 몸의 한쪽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몸에는 신경절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주행을 따라서 척추를 중심으로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크다고 네.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발진이 막 몸의 양쪽에 여러 군데로 나타나 있으면 일반 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포진이라고 해서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단순 포진,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네. 대상포진처럼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규칙적으로 몸에 왼쪽 오른쪽 막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대상포진은 신경절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 신경절을 따라서 신경절 모양으로 이렇게 띠 모양을 그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통증의 양상이 일반 근육통과는 다르게 통증으로 이제 비교해 보자면요. 막 그 일반 근육통 같은 경우 아우 뻐근해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느끼는데 대상포진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날카롭다 하고 뭐 자결감이라고 해서 막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요. 네. 좀 뜨거워요. 뭐 이러한 통증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이 환자가 마침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두처럼 보이는 물집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그럼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많이 높구나라고 네.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간혹 몸의 한쪽으로 통증은 있지만 발진이 없는 경우에 증상만으로 이제 대상포진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이때는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수두를 어쨌든 앓은 적이 없으면 이게 네. 수두로 온다고 했는데 이게 예. 수두로 와도 아픈가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포진이 원인이 되는 것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기 네.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약 일주일 정도 주사나 또는 복용하게 됩니다. 두피에 대상포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연고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대상포진의 어떤 증상을 감소시켜 주지만 어떤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친다고 하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좀 약화시켜서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치료에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계속 약화된다면은 대상포진은 다시 악화되거나 재발이 될 수 있음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상포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접근하는 치료법인데요. 한의학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다르게 좀 이제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상포진 치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진이라는 게 두 번째 생기고 세 번째 생기면 부위도 넓어지고 약간 통증도 더 심하고 치료도 더 안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요. 네. 포진과 대상포진은 좀 다르고요. 포진은 이제 단순 포진. 포진은 그 어떤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의 피부 형태를 질환.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안에 이제 그 액체가 차 있으면은 보통 수포라고 하는 포진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액체가 이제 농이 되면 농포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뭐가 차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집처럼 차서 조그맣게 올라오는 걸 포진이라고 하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수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피부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포진이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양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새로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번 감기가 저번 감기보다 심해. 네. 이번 감기는 좀 덜해라고 말씀 정말 우리가 네. 보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심할 수가 있고요. 덜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그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포진, 좀 신경계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상포진 치료법에 있어서 이제 네. 항바이러스 치료 같은 경우도 뭐 이게 100% 온전한 치료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우리가 감기가 인체의 면역력에 따라서 네. 발생되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죠? 발생되는 어떤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면역력과 관계된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치료여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외치법과 내치법 그리고 약친요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외치법으로는 이제 초기에 청열 해독 작용이 있는 유황을 사용해서 조제한 어떤 일황고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려움과 수포를 가라앉혀 주고요. 그 이유는 우선은 뭐 면역력을 길러주던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고 우선 환자가 괴로운 부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외형제를 사용하고요. 아, 내치법은 이제 한약 치료로 수포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한약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는 이 똑같은 대상 포진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감기울결형, 비경습혈형, 기체혈어형의 세 가지로 변증을 해갖고선 이 대상포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가 심해서 네.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인지 아니면은 소화기관이 좀 약한 상태에서 면역 기관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운이 떨어진 상태에서 노인 형태의 어떤 면역 기관이 면역 작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로 나누어 봐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적당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현대의학과 연관지어 보면은 감기울결형은 칠정 대상으로 울체되는 기운을 말해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비경습혈형은 소화기 불화를 해소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네. 평소에 이제 좋지 않은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체혈어형 같은 경우에는 기혈의 순환을 시켜주어 치료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어떤 면역력 저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약침 치료는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어떤 이제 봉약침, 봉침 들어보셨죠? 네, 네. 봉침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발현한 어떤 척추의 신경절 주변 협착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위와 어떤 수포 부위의 혈자리에 봉약침을 시술해서 자체 면역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통증과 피부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적 치료, 그리고 내부적 치료. 또 내부적 치료는 감기울결, 그리고 비경습혈, 또 기체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프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이게 만지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상포진은 치료를 시작하면은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증도 조심해야 되고요. 전염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지지 말란 소리 하죠. 네. 그래서 피부의 수포 증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곪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수포를 자꾸 만지게 되면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부위에 따라서도 유념해 주셔야 되는데요. 눈을 침범한 경우에는 어떤 눈의 통증과 눈물, 뭐 충혈, 그리고 심하면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까지 저하될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채와 각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또 심한 통증과 뭐 이런 것이 오래되면은 시력 저하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뭐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극심한 경우이겠지만 실명이 될 수 하필이면 그 침범한 신경절 부위가 눈일 경우에 그럴 네. 경우,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또 얼굴일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안면신경을 침범하면은 우리가 안면신경에 침범돼서 안면신경마비, 구원하사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범한 경우에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특히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안면신경 마비의 대표적으로 악성 안면신경 마비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안면신경 마비를 표현할 때 얼굴에 걸리는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의 종류에는 그냥 일반 감기가 있고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독감이라는 감기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심한 독감. 우리가 일반 감기를 걸렸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독감, 신종, 플루 뭐 이런 거 걸리면 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죠. 예.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감기도 있는데 이 안면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이 대상포진으로 일어난 안면마비는
일반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고 신종플루입니다. 네. 람세이언터 증후군은 안면마비 중에서 굉장히 심한 형태의 안면마비가 발생되고요. 귀에 커다란 수포를 남기기도 하고 아. 굉장히 통증도 심할 뿐더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안면마비를 초래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게 수포가 안 없어질 수도 있나요? 수포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후유증이 심해져. 안면 신경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안면마비, 베시파시라고 불리는 일반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이 네.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있다면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람세이언터 증후군으로 인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5명, 그러니까 2분의 1, 2명 중 1명이 후유증 장애가 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네.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후유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한 또 이 바이러스가 고막을 침범하게 되면은 고막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을 초래하고 청력이 소실되기도 하면서 귀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명, 그리고 우리 몸에 이 귀에는 사실은 이제 소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네. 균형 기관이 같이 네. 있는데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범한 부위에 따라서 이 후유증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나 면역 억제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의 이상 증상이 모두 좋아져도 또 포진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들, 뭐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도 약 7.9% 그러니까 8% 정도는 포진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에서 봤을 때는 네. 10명 중에 지금은 이제 8%면 10명 중에 1명이라고 이제 여기 표현이 돼 있는 건데 0.8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 포진성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통은 접합니다. 이런 포진성 통증이 지속되거나 대상 포진이 있던 부위에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것을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발진이 사라지고 1개월 이상 계속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도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대상포진하면 뭐 신경질환이다, 피부질환은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네. 그냥 피부에 뭐가 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기관들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상당히 심각한 뭐 후유증이나 뭐 합병증 등을 초래할 수가 있네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 대상포진의 어떤 변 부위가 네. 우리가 넓게 보이는 피부라고 생각해서 네.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네. 신경절은요, 그 드러난 부위가 이제 그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눈 쪽으로 가는 신경도 있고요. 고막으로 가는 신경도 있고요. 얼굴로 가는 신경도 있고 몸 전체로 퍼지는 신경도 있으니까 네. 꼭 한 부위만을 이제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신경절에 따른 피부의 증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신경절에 남아있는 그 잔여통들 그것들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대상포진의 무서움입니다. 네. 또 대상포진의 무서움 중 하나가 이제 통증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발진이 사라져도 1개월 이상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이 신경통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네. 지속적인 어떤 신부의 자결통,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이제 막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간헐적인 난자통이라고 해서 막 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질통이라고 해서 좀 남의 살 같은 감각이 느껴지는 통증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신경절에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통증의 양상이고요. 네. 대상포진의 통증에 비해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뭐 일반적인 원래 대상포진을 앓고 있었을 때 통증보다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피부의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네. 대상포진이 턱, 목,
천골이나 요추 부위에 발생한 경우보다는 네. 뭐 흉부 이상에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 대상포진 신경통이 발생할 위험이 좀 더 높고 네. 이게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위쪽이죠. 몸 위쪽 네. 상하 신경통이나 뭐 3차 신경 부위에 생긴 경우가 제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얼굴 부위가 제일 높다는 소리예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통증이 극심해서 통증이 정말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네. 불면증이나 이렇게 계속 통증이 극심한 것을 오래 겪다 보면 우울증도 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등의 어떤 신경정신과 영역의 질환까지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질환을 앓게 되면 삶의 질은 뭐 크게 떨어지죠. 네. 네, 크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후유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이제 후유증이거든요.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해요. 대상포진을 초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 그리고 아이 뭐 낫겠지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사실은 이 후유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 포진이 있을 경우 적절한 그 시기에 맞는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어쨌든 이 발진이 다 사라지면 네. 사람들이 낫다. 이제 다 나는 나았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통증도 계속 지속되면 좀 더 괴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상포진은 피부에 병변이 피부에 있다고 해서 피부의 질환이 아니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피부로 드러낸 증상이죠. 내가 이 부위가 아파요라고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 병은 그 더 깊은 신경절 쪽에 있는 거니까요. 피부에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된 건 아니고요. 이 신경절 부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돼야지 대상포진이 다 낫다고 보입니다. 이 한약이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락을 따라서 네. 이 신경절을 따라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신경통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락과 일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체 상부에 제가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체의 경락을 따라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락침이라고 해서 네. 경락에 놔주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경락침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침 그리고 이제 그 경락을 풀어주는 또 한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경 경락에 만약에 그 신경절이 났다, 신경절에 신경통이 있다 그러면은 뭐 보험약으로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소시오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만을 처방했는데도 뭐 6개월간 고생하던 신경통이 났어요. 뭐 한 이틀 만에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낫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경절뿐만 아니라 그 신경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락의 올체된 기운을 풀어줌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네. 이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신경질환이다 보니까 네. 신경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제 침을 놓아서 좀 자극을 주거나 하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침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네. 신경절 부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요. 신경절과 연접해 있는 그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 부위. 경락 부위. 네, 경락 네. 부위.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락 부위를 제대로만 잡아낸다면은 그 대상포진이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울체된 기운을 소통시켜줌으로써 그 통증을 쉽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에서 통증의 원인을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막혀 있으면 통즉불통, 막혀 있으면은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고 이게 막혀 있으면 아프고 막혀 있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라고 이제 말한 표현인데요. 네. 경락에 그 신경절을 흐르는 경락이 막혀 있어서 이 통증이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락의 기운을 소통해주는 약과 약침을 쓰게 되면 이제 이 경락의 기운이 소통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신경통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경락 부위에 자극을 준다. 그렇죠. 네. 대상포진은 참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이 예방이 가능한가요? 뭐 대상포진, 일반 포진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높으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로 충분한 수면이죠. 네. 잠 잘 자면 됩니다. 음. 뇌는 깨어 있을 때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수면을 할 때 정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 이러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은 인체 면역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푹 자면은 인체 면역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좋은 치료약 중에 네. 하나가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럽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졸립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약을 먹어서 충분히 자서 감기가 좋아졌는지 감기약을 먹어서 좋아졌는지 충분히 자서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수면이 감기를 낫는데 좋은 작용을 하지 않나 보고요. 역시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적게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환절기 지날 때는 이제 환절기에 맞게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니까 거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냥 규칙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우리 삶을 살 때 어쩌다 이벤트도 필요하지만은 네.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네.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당연하지만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톳입니다. 톳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요즘에 톳 네. 김밥 이렇게 또 유행을 하고 해서 톳을 많이 드시거든요. 이게 네.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톳은 각종 미네랄과 특수한 영양소가 다른 해조류보다 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능 역시 탁월한데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매년 네. 9월 15일을 톳의 날 이렇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톳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톳의 인기가 참으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톳의 날도 있고 신기하네요. 네. 톳은 이러한 톳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데요. 네. 또 이제 여성에게 좋은 에스트로겐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톳에는 어떤 칼슘, 아연, 요오드, 철 등의 어떤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철분이 시금치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으로 생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칼슘 또한 우유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네.
어르신분들의 어떤 골다공증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톳을 한 40g 정도인 계란 반알 정도만 먹어도 네. 하루 칼슘 권장량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톳에는 또 칼슘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있다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참 보면 해조류가 정말로 우리 몸에 좋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되는데 톳이 또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바다에서 나는 불로초라고 하고 불리는 이제 톳은 네. 후코이단이라는 어떤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 예방과 전립선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후코이단 성분은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어떤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는 세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 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DNA. 그죠. 모든 세포들은 네. 태어나면은 자기가 소명을 다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좀 그렇지 않죠. 암세포가 좀 다른 세포와는 다른 점은 암세포는 죽지가 않아요. 불로장생.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자꾸 네. 변이를 일으켜서 그 생활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 몸 형태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네. 되는 게 암세포인데요.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처럼 세포 자살을 이게 apoptosis라고 표현합니다. apoptosis를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아주 좋은 거죠. 네. 따라서 이 효코이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톳을 드시면은 암의 예방이나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톳은 칼슘, 인, 철, 칼륨 등의 어떤 미네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혈전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어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톳에는 어떤 무기비소라는 물질이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이 무기비소라는 물질은 독성이 강해서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네. 암 예방도 된다고 하는데 또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이제 비소라는 물질들 자체가 만약에 법제를 하게 되면 항암 물질로 많이 사용되는 네. 그 물질이, 네.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성이 강하니까요. 이게 법제 안 한 상태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비소가 이 비소, 그 비소를 말하는 거군요. 비소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톳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한 1m 70이고요. 네, 몸무게는 65kg. 네, 예, 나이는 62세거든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예,
배가 살살 아프고요. 네. 뒤끝이 좀 우리하고 또 그러면서 더부룩하면서 네. 설사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설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예. 그 증상이 일주일 정도 됐다고요? 예, 예. 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열은 안 나세요? 열나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이상이 다른 거는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밥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한 두세 달 전에 한 며칠 이래 설사가 나오다가 또 안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조금 설사하고 뭐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있었더만은 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예. 그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겁체한 거 비슷하게 그렇게 처음에는 증세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 계속 이렇게 설사를 해서 걱정이 됐어요. 삼겹살 먹고 설사를 계속 하루에 2번 정도. 지금 근데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이랑 뭐 오늘이랑 비교했을 때 계속 설사의 강도, 그러니까 뭐 양이나 뭐 이런 게 강도가 같습니까? 아니 그 설사가 처음에는 물처럼 이렇게 나오다가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또 땅콩 모양으로 조금 좀 묽은 설사가 좀 나오고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요. 좀 변 상태가 좀 좋아지셨네요. 처음보다는. 예, 조금 덩어리가 조금 있어요 지금. 뭐 일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셔서 그죠? 이제 뭐 예. 그 나타나는 증상 아닐까 이렇게 우선은 뭐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뭐 명치가 더부룩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니까 예. 뭐 체한 느낌이 아직 가라앉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 체했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 몸에서 예. 위장이 움직일 때 이제 위장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몸에서 뇌나 뭐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떤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왜? 내 몸에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음식물을 상한 음식물이나 아니면 과식을 했을 경우에 몸이 예. 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예. 그 신호가 이제 끊기지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아주 그냥 가벼운 체증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일주일씩 안 가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체증에 대해서 그냥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또 체하시게 되면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하시게 되면은 예. 그냥 예. 뭐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몸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별거 아닐 때 별거 아닌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별거 아닌 증상을 그냥 에휴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네. 그냥 하면서 그냥 예, 냅둬서 전에는 한 며칠 정도만 지나니까 괜찮아서 네.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저 체증 별거 아닌 체증이 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가 2번 상처를 받았다가 3번 상처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몸에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별거가 돼가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근처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진짜 예. 별거 아닐 때 별거 아닌 치료하시면은 뭐 침 맞는 거 그리고 뭐 가볍게 보험약 드시는 거 진짜 별거 아닌 치료거든요. 별거 아닌 치료하는 게 이제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체증을 조금 그냥 관리를 안 하시고 놔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요. 가볍게 근처 한의원 가셔서 우선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침을 맞아가 뭐 피를 빼야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한의원을 가셨을 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피를 뺄 필요가 있으면은 피를 빼는 거고 만약에 뺄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놔두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 혈이 뭉치는 거 그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혈에 뭐 여러 가지 혈 중에서 피가 뭉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경락의 기운이 뭉친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더부룩하고 이제 설사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락의 기운이 뭉쳐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근처 한의원 가셔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변적으로 이제 설사 부분이 나오니까요. 예. 우리 선생님 장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굳이 뭐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제 유산균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유산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엔- 그리고요, 9월 달에 네. 그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아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은 받았는데 뭐 크게 그거는 네. 이상은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네. 예. 내시경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침을 맞든지 좀 뭐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거다 말이지. 그렇죠.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0523 쓰시는 분입니다.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가족력과 식사 생활 중 어떤 것이 고혈압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간을 세게 먹는 편이라 걱정이 되는데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요. 다행히 집안에 고혈압 환자는 없는데 계속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좀 짜게 드시려는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그 문자의 내용에서 정답이 벌써 다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자, 유전력, 가족력과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어떤 생활 습관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부분, 가족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네. 강한데요.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게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밥 먹는. 밥 먹는 네.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식습관이 거의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같이 네.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짜게 먹는 가족들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네. 고혈압, 당뇨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이 크냐, 뭐 환경적인 부분이 크냐라고 표현했을 때 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고혈압만 물어보셨는데 네. 고혈압, 당뇨는 이제 유전적인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에 이완되는 시기도 늦어질 뿐더러 아니 발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유전적인 경향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만으로도 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환경적인 어떤 관리를 더 어떤 경우라도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안 좋은 습관을 합리화할 때 쓰는 건데요. 장수마을 가면 정말 100세 넘게 사셨는데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시는 근데 폐가 되게 깨끗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흔한 말로 케바케, 사바사,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걸 다른 데 적용하면은 그 사람은 담배를 많이 펴도 폐가 깨끗하지만 네. 나는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맞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케바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에는 O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건강이 걱정이 되시면 약간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오경환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